한양의 명문가 홍가. 그곳에는 남부럽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 천방지축으로 자란 여인 홍연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으나 조신한 교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씨, 또 어디를 기어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연우의 앞을 막아선 이는 다름 아닌 홍가의 머슴 강재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탓에 연우는 재하를 마치 친구처럼 여겼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어나간다니, 재아야. 네가 내 오랍이라도 되느냐? 연우는 재하의 팔을 붙잡고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재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저는 머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희롱하시면 곤란합니다. 연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재하를 찔러보았습니다. 희롱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너는 나의 소중한 버시건을? 그리 심각할 것이 무엇이냐? 재하는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천재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논두렁에서 같이 뛰놀고 비 오는 날엔 같이 지능놀이를 하던 연우가 어느새 이렇게 곱고 예쁜 아씨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아씨, 이제 곧 대감나리께서 돌아오십니다. 아씨께서 또 말썽을 피우셨다는 소문이 돌면 저는 곤장을 맞을 것이옵니다. 연우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선의 사대부 규수 중 가장 가엾은 팔자라니까. 아버지는 나를 한성부 판관인 서윤겸과 정혼시키려 하시고 나는 아직 시집갈 생각도 없는데 말이야. 재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겸. 그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홍대감이 특별히 눈여겨보는 인물이며 신분도 높고 학식도 뛰어난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와 잘 어울리는 자였습니다. 아씨께서는 어르신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십니까? 거스를 수 있다면 거스를 생각이 있지. 그렇다면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재하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질문을 듣고도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것을 내게 꼭 알려야 하느냐? 재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감히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한양의 고고한 대감댁에서 벌어지는 금단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홍대감이 저택으로 돌아온 날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씨,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나인 수키는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방금 전 홍대감이 마루에 앉아 눈썹을 꿈틀거리며 연우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대감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면 10중 8구 큰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비단수를 놓으며 말했다. 숙기야, 사람이란 어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씨,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연우는 짓궂게 웃으며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그만 내가 마음에 든 이가 있다고 해버렸지 뭐냐? 수키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씨, 아니 그게 무슨 망언이십니까? 망언이라니. 너무하구나.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뿐이다. 수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누구를 마음에 둔다고 하셨습니까? 연우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에서 우물가에 있는 재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힘줄이 돋아난 팔로 물동이를 옮기고 있는 재하. 말하지 않았지. 수키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씨, 그러면 차라리 서판관 나리를 마음에 둔다고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연우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그자를 마음에 둔다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노비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씨, 어르신께서 어서 대청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수키와 연우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홍대감은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판관 윤겸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최대한 얌전한 척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홍대감은 연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연우야, 예, 아버님. 방금 네가 했다는 말이 사실이더냐? 연우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다고 들었다. 윤겸은 흥미로운 듯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홍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어느 집 자제이기에 네가 혼인을 거부하면서까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냐? 연우는 잔뜩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에서 우물가를 정리하던 재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악동 같은 심보가 발동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홍대감과 윤겸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힘찬 팔뚝으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재아가 있었습니다. 재아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잡혀 끌려갔습니다. 재아는 무릎을 꿇은 채로 홍대감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디서 주제 넘은 짓을 하느냐? 재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연우를 마음에 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재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연우는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아는 필사적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으나 연우는 그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대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을 당장 곤장 30대에 처하라. 예? 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비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무엇이냐? 곤장을 치시려면 저도 함께 맡겠습니다. 홍대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가 왜? 재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제 입에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윤겸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대감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단호했습니다. 부디 제 머슴을 벌하시려거든 저도 함께 벌하여 주십시오. 홍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아는 곤장을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연우야, 네 놈의 뻔뻔함이 날 닮았다는 것이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홍대감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겸아, 이번 달 안으로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우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이번 달이요? 윤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시지요, 어르신. 연우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순순히 혼례를 올리게 되면 자신의 운명은 너무나도 쉽게 결정되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해 재아를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혼인은 피해야 했습니다. 연우는 그날 밤 재아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재하야, 아씨, 대체 무슨 일을 꾸미시는 것입니까? 재아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장독대에 걸터 앉아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사를 깨야겠다. 재아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 얼이 빠졌습니다. 홍대감 어르신께서 이미 혼인을 결정하셨으니 어찌 이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연우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머리에서 이미 아주 기막힌 계책이 떠올랐느니라. 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려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 이번에는 네가 도와주어야 한다. 재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더러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연우는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나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나게 만들 것이다. 재아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씨! 재아는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조용히 해라. 다 듣겠다. 연우는 재아의 입을 막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방법 아니냐? 부잣집 교수가 혼인 전에 머슴과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혼인은 당연히 깨지겠지. 아버님도 체면 때문에라도 이 혼사를 밀어붙이지 못하실 것이다. 재아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씨와 저는 정을 통한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연우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벌써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겁을 내는 것이냐? 나는 이미 결심했느니라. 그리고 그날 밤 연우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대감의 저택 안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뭐? 연우가 머슴과 정을 통했다고? 홍대감은 노발대발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감 어르신, 방자한 말이지만 어젯밤 아씨와 머슴 강재하가 후원에서 단둘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이 이놈이 감히. 홍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윤겸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대감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재하, 그놈을 당장 끌고 오라. 재하는 어김없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재하야, 연우는 미안한 듯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만 더 참아야 할 것 같구나. 재하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소희는 이미 2번이나 처형당한 기분이 옵니다. 연우는 킥킥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일만 무사히 넘기면 혼사는 깨질 것이야. 그러나 그 순간 홍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우야, 내 입으로 사실을 말해보거라. 그자와 함께 있었느냐? 연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재하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홍대감은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재하는 홍대감의 명령에 따라 당장 짐을 꾸려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하야, 서둘러라. 어르신의 분노가 사그라들기 전에 나가야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느니라. 노비들이 다급히 그를 내보내려 하자 재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하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씨와 자신은 결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사이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것이 옳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딜 간단 말이냐? 연우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씨, 피해를 더 입지 않으시려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떠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느니라? 연우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대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우야, 네가 감히 이놈을 두둔하느냐? 아버님, 재하는 아무 잘못도 없사옵니다. 모든 것은 제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옵니다. 입을 다물거라. 그놈은 이 집의 노비일 뿐이다. 감히 너와 같은 신분이 될 수 없느니라. 연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한양의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대감 댁의 귀한 딸이 머슴을 따라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씨, 제발 다시 돌아가십시오. 재하는 필사적으로 연우를 말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씨께서 더 큰 화를 입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연우는 도리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그 집은 나에게 감옥과도 같느니라. 재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연우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양을 떠난 연우와 재하는 산을 넘어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씨, 이곳에서 머무르려 하십니까? 재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한양에서 귀한 분이셨사온데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어찌 지내시려 하십니까? 연우는 재하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재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믿는단 말인가? 연우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꾸나. 이름도 신분도 다 버리고 그냥 평범한 남녀로 살아가자. 재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 아씨. 연우와 재하는 작은 초가집을 빌려 정착하였습니다. 연우는 손수 밥을 짓고 재하는 나무를 해오며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씨, 밥이 탔사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냐? 불을 약하게 했거늘. 너무 약하게 하면 아궁이 안에서 불이 꺼지는 것이옵니다. 연우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선 최고의 교수가 아니었느냐. 하늘이시여, 어찌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재하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사옵니까? 연우는 투덜거리면서도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홍대감이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연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대감 어르신.
아씨께서 너무 철저히 자취를 감추셨사옵니다. 네 이놈, 내 딸이 머슴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였다고 한양 전체에 소문이 퍼졌는데도 찾지 못한단 말이냐? 홍대감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윤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 연우와 재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씨, 이곳은 조용하니 좋긴 하지만 곧 한양에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재하는 장작을 패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홍대감 어르신께서 아씨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연우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용히 살아야겠지. 이곳에서 나는 이제 연우 아씨가 아니라 그냥 연우일 뿐이다. 그녀는 손수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서 와서 먹거라, 강재야. 재하는 그런 연우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씨께서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다니 참으로 어색하옵니다. 그러면 계속 아씨라 부를 것이냐? 연우가 짓궂게 묻자 재하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운왕자. 그 말에 연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술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윤겸이 조용히 홍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연운왕자의 행방을 찾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자네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게. 홍대감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지만 윤겸은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연운왕자는 제 혼약자 아니었습니까? 그 말에 홍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겸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낭자를 찾아오겠습니다. 홍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을 데려오게. 그리고 그 머슴놈은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윤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운왕자,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며칠 후 마을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더군. 수상한 사내들이 주막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모는 긴장한 얼굴로 연우가 있는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찾았다. 연운왕자. 연우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리도 빨리 날 찾을 줄은 몰랐구나.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찾아낼 자신이 있었지. 윤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연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아, 네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넌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윤겸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버님의 명을 받들러 온 것이겠지. 나를 데려가고 제하는 없애버리라는 명을. 그 머슴놈이 내게 그리도 중요한 것이냐?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곁에 있을 사람이다. 윤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재하가 들어왔습니다. 재하는 윤겸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한 도련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윤겸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추한 곳이든 어디든 널 치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재하는 말없이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뜬금없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 걸치고 겨뤄보세. 재하와 윤겸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어머, 저 조선에서 제일 잘난 양반 도련님이 술내기를 하겠다고? 하긴 이곳에서는 검보다는 술잔이 먼저지. 재하는 팔짱을 끼고 윤겸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술대결이라 과연 감당할 수 있겠소? 윤겸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길 자신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렇게 조선 최고의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유쾌한 술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하는 먼저 잔을 채우고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좋구나. 윤겸도 뒤지지 않게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제법이군. 연우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애처럼 구는구나. 하지만 주막 안의 사람들은 이미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술을 들이켜더니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여. 내가 감히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재하는 코를 킁킁거리며 한껏 웃었습니다. 좋은 술 마셨다고 잘난 척하는 꼴이라니 마치 기름 바른 고양이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 감상하는 것 같구려. 뭐라고? 기름 냄새가 난다 했더니 혹시 그 머리에 바른 기름 때문이요? 주막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윤겸은 이를 악물고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좋다. 계속 마셔보자고. 이쯤 되자 둘 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하는 윤겸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요, 이 술을 마시면 더욱 기운이 솟아난다오. 윤겸은 비웃었습니다. 기운이 솟아난다 하니 머슴 생활이 몸에 밴 것이겠지. 그렇다면 도련님은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재하는 일부러 능글맞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우는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 참 유치하다 유치해. 이제 두 사람은 거의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재하는 술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으로 승부를 내자. 좋다. 이 잔을 마시고 안 쓰러지는 자가 승리.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잔을 들이켰습니다. 꽈당. 윤겸이 먼저 고꾸라졌습니다. 주막 안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재하는 휘청거리면서도 간신히 버텼습니다. 자, 내가 이겼소. 그러나 다음 순간 재하도 고개를 떨구며 술상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 이놈도 저놈도 하나같이 똑같구나.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주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고 있었고 안에서는 술독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대체 어제 무슨 일이? 그는 잠시 전날 밤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때 그의 맞은편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 아프구나. 윤겸이 고개를 돌리자 재하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시에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술이 문제로군.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재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어제 우리는 그 순간 윤겸과 재하는 동시에 뭔가를 떠올린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동시에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동시에 외쳤습니다. 우리 친구가 되기로 했지. 마지막 술잔을 들이키고 쓰러지기 직전 둘은 기이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술 기운이 오르자 재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도련님이, 아니 이제는 윤겸이라 부르겠네. 처음 봤을 때부터 건방지다고 생각했소. 나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재수 없었다. 그런데 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군. 그러면 우리 친구하자. 좋소, 친구.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두 사람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술 마시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윤겸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술이란 참 묘한 것이요. 어제까지는 철천지 원수였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 정이 들었어. 재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소이다. 나는 도련님이 그저 나를 밟으려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연우 낭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구려. 윤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역시 내가 단순히 신분을 뛰어넘겠다는 무모한 자인 줄만 알았어. 하지만 어제 보니 너 꽤나 괜찮은 사내더군.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우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겸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붙잡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응원해주겠다. 재하와 연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윤겸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재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윤겸은 그를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무엇이오? 윤겸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술래기는 나 없이 하지 마라. 이번에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다음엔 반드시 내가 이길 테니.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이 흐드러지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재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이제는 연우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강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했던 머슴제아가 아니었습니다. 윤경과의 술 대결 이후 그는 무예를 닫고 몸을 단련하며 스스로를 단련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연우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제아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제아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 낭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사내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단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을 지킬 것이오. 연우는 그런 제아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거 자신을 향해 순박한 미소를 짓던 머슴 소년이 아닌 이제는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남자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제아야. 그 순간 제아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우, 오늘 밤 나를 피하지 마시오. 연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아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마주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깊고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연우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아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 순간 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의 눈은 커다래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입가에는 어찌할 바 모를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아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벅찬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 또한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꾸나. 제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아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고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어느새 제아는 제법 큰 농장을 일구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우의 아버지 홍대감. 홍대감은 딸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연우가 머슴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머슴이, 그 사내가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홍대감은 몰래 그의 뒤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돕거라. 그는 수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아가 장사를 하면 그의 물건이 더 잘 팔리게 하고 그가 농사를 지으면 날씨가 좋도록 빌어주고 그가 장터에서 장사꾼들과 흥정을 하면 그가 더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그런 제아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하야, 네가 그만큼 강한 사내가 되어가는 것이니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니라.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는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연우의 배가 불러오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홍대감이 보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등을 지고 살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연우의 마음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제아였습니다. 제아는 잠든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살며시 배를 어루만지며 자고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녀의 배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아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의 눈빛에는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연우는 요즘 들어 자주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아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 홍대감을 직접 찾아가기로. 이튿날 제아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홍대감의 저택은 여전히 웅장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약한 머슴이 아니라 한 여인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안은 문 앞에서 수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수문장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이 몰래 제아를 도왔다는 사실을. 대감마님께 뵙기를 청하러 왔소. 수문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안으로 들어가 홍대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어오라 하거라. 홍대감이 그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홍대감의 서재로 들어선 제아는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장인어른. 홍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인 어른이라? 저는 연우와 혼례를 올리진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 아이의 아비가 됩니다. 홍대감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제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우가 아이를 가진 후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압니다. 연우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요. 홍대감은 말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연우를 만나 주십시오. 제아는 절을 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연우는 어렸을 때부터 대감마님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그녀의 곁에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마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홍대감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하야, 네가 나를 장인 어른이라 불렀을 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느니라. 하지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알겠구나. 네가 나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내라는 것을. 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홍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제하야. 네가 그토록 연우를 아끼고 내 딸을 위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간청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제아는 말없이 홍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아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양의 저택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연우는 그곳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있었고 무뚝뚝하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애써주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아를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제아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소. 연우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익숙하면서도 낯설어진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연우의 눈앞에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연우야. 홍대감은 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철없는 교수가 아닌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딸이었습니다. 연우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홍대감은 조용히 다가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내 딸이 무사히 잘 살아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홍대감은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네 곁에는 네가 선택한 남편이 있구나. 그리고 곧 네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 말에 연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의 벽을 허물고 부녀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연우는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도 제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제아는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레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의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킬 것이오. 제아와 연우는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재한은 한양에서 농장을 더 넓혀 부유한 상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우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으며 그들의 딸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연우와 재한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도 운명의 장난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야단 보는 처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